자, 교재 339페이지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입니다. 자, 환지 1번 이 환지 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바로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2번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환지 계획은, 자, 이게 환지 계획 아닙니까? 이게 공사하기 전에 이러고 되어 있으면 이러고 바꿔놓고 땅끼리 바꿔주는 걸 보고 우리는 환지 처분한다. 근데 환지 처분은 공사 끝나야죠.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환지 처분을 할 걸 미리 계획으로 만듭니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을 환지 계획 만들고,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환지 계획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행자가 먼저 이거 해야 돼요. 이 토지 소유자 1, 2차에서 땅을 줄까 말까? 줄까요? 얘는 주라. P가 이러고 있는데 줄까요? 주지 마라. 얘는 달라 그럽시다. 얘는 주지 마라. 얘는 소유자 C 주지 마라. 임차권자 T 주지 마라. 그러면 얘 주고 얘들은 안 주고.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 이 지역의 땅 모양새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공사하는 데 가서 보면 여기에다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지적도고 위에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먼저 설계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지 계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환지 설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A한테 땅 준다. 몇 평 줄까? 이게 뭡니까? 필지별로 환지 명세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B는 땅 안 주고 돈 줘야죠. B 돈 주고 필지, C 돈 주고 필지. 저 필지는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죠. B하고 C가 가지고 얘는 땅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필지는 청산하고 이 필지 청산하는데, 얘는 필지가 아니고 D는 뭡니까? 권리죠, 권리.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인데, 자, 시행자가 여기서 공사하는데, 자, 공사할 때 총 면적이 우리가 300만, 그럼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다.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게 환지입니다. 환지가 200만 제곱미터. 알려주고 남겨놓은 게, 안 주고 남겨놓은 게 보류한 땅 보류죠. 보류지는 얼마냐? 100만 제곱미터다. 이러고 있으면, 자, 남겨두는 게 100만인데 왜 100만을 남겼냐 물어봤더니,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광장 만들고 각종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로 한 7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행자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비용 충당하기 용지로 3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남겨두는데, 남겨둔 목적이 두 가지요. 공공시설 목적도 있고 비용 충당 목적이 있는데, 공공시설 목적으로 남긴 것은 명칭이 없는데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긴 것도 명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란다? 채비지. 비용에 대신할 땅에서 채비지. 비용 충당 목적 남기기 채비인데, 채비지 이것은 결론은 나중에 시행자 몫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환지기 만들면서 채비지를 얼마 남기고 보류지를 얼마 남길 건가?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러면서, 자, 저기 있는 A를 좀 더 찾아. A가 공사하기 전에 얼마 가지고 있냐? 공사하기 전에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으면, 노트 38페이지 봐봐요. 38페이지. 공사하기 전에 100 가지고 있으면 얘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A가 봐야 될 지분이 100보다 늘겠느냐 줄겠느냐? 당연히 줄겠죠. 총 300만에서 200만만 돌려주니까 면적이 줄어든 걸 우리가 간보를 줄은 줄 간보율을 거기서는 40% 대입하다 보니까 A 지분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60입니다. 60. A가 공사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될 몫은 얼마다? 6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100은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됐어요. 이제 60인데, 자, 이걸 놓고 작성합니다. 자, A한테 얼마 주는 게 맞느냐? 얼마 줍시다? 60을 줍시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딱 맡겨줬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적응환지를 한다. 적응환지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없냐? 청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청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처분 그러면 적응환지. 근데 90을 주기에는 땅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늘려주자. 90을 주자. 90을 준다. 이걸 보고 늘렸으니까 뭐라고요? 증환지. 증환지 했으면 시행자는 청산금을 시행자가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청산금을 받는 게 청산금 징수. 60을 주자니 면적이 너무 크다. 좀 줄이자. 40만 주자. 이건 뭐랍니까? 우리가 감환지. 감환지 했으면 청산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청산금을 줘야죠. 이렇게 주는 돈, 받는 돈의 성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A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6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았다? 90을 받았다. 법률상 얼마 받아야 되는데 60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다? 90을 받았다. 법률에 원인이 없이 30을 더 받은 거예요. 이익을 취하고 시행자가 피해를 끼쳤으니까 돌려내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부당이익 반환이다. 이때 돌려내는 손을 뭐라고? 부당이익 반환금이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주는 것은 주는 돈의 성질이 뭐냐? 원래 60을 줘야 되는데 얼마 준다? 40을 준다. 이 행위가 적법한 행위냐 위법한 행위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은 위법한 행위고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으면 적법한 행위고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합니다. 적법한 침해입니다. 그래도 손해 끼쳤으면 어찌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적법한 침해에 대한 보상을 뭐라고 하냐? 손실보상금이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이면 손해배상. 적법이니까 손실보상. 손실보상금 성격을 띄고 자 60을 줘야 되는데 얘가 아이 나 땅 주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럼 어쩐답니까? 환지 없다. 환지 부지정. 돈 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60을 주려는데 시행자가 A야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너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뭘 생각하는데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내 땅인데 이게 내 땅인데 내 땅에다 이렇게 내가 아파트를 하나 지을 생각인데 너 굳이 땅 받지 말고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이렇게 구분 소유권 주고 밑에 대지 공유 지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입체환지. 얘가 싫어. 그럼 땅 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 아파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뭘 한다? 입체환지 한다. 입체환지. 청산금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환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입체환지 한다 그러면 입체환지 우리 객관식이요 주관식이요? 객관식입니까?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환지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 보게 되면 양걸 2번 환지 설계인데 환지 설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칙까지는 공부 못해요. 너무 깊게 가니까. 그 다음에 3번 양걸 3번 1번 환지계 작성기준 1번 환지계 작성기준 환지계획은 정전 토지와 환지의 무엇을 본다? 무슨 면? 340페이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의한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위지면,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한 기억해야 돼요. 위지면, 터수리, 한 위치는 필수 교류나 지목은 필수 고려가 아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위치하고 지목은 둘 다 필수 고려다. 그 다음 보게 되면 2번 환지 3원칙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규칙이니까 거기까지 안 합니다. 규칙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저 밑에 방가로 3번 환지계 작성기준 특례인데 신청 또는 동의한 환지부지정 작년 시험에서 이게 났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요. 토지 소유자가 싫어 그러면 굳이 땅 주지 말고 돈 주면 된다. 돈 주면 다만 그 해당 토지에 체크해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얻어야 된다. 작년에는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토지 소유자가 C가 있다. 땅 줄까? 주지 마. 누구도 있는데 D도 있는데 임차권자도 주지 마 했을 때만 안 줍니다. 임차권자 등 그러면 등이 뭐라고? 용의권자. 용의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A 해가지고 사용수익 정지 나는데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런 토지는 지금
얘도 주지마 그랬으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면 뭐예요? 환지 부지정. 땅 안 주 있으니까. 이런 토지는 공사기간 10년이다. 10년 동안 기다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날짜 정해서 그만 쓰고 나가라. 사용수익 정지 처분하면서 돈 주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번 정지 통지된 날짜 보자. 며칠 이상 기간 되고 30일. 이렇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 이상 기간 주고 당장 가 그러면 안 되니까 기회는 줘야 되니까 30일 이상 기간 주고 사용수익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니은 과소토지네. 시행되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표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 대상에서 그냥 제외하죠. 동의고 뭐고 필요가 없이 너무 작으면 직권으로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디귿 증환지 감환지입니다. 시행되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를 정하거나 뭡니까? 증환지.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증환지 할 수 있고 감환지 할 수 있다. 증환지는 할 수 있으나 감환지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증환지 할 수 있고 감환지 할 수 있고.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 입체환지 343페이지 1번 입체환지 요건. 자, 입체환지가 지금 3년째인데 지금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의 원활을 시행해서 특히 필요하면 체크합시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체크해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환지 목적인 토지 가름에서 시행자의 처분에 권한 있는 건물의 일부와 줄 거예요.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집은 줄 수 있다. 입체환지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땅 대신 뭐 주는 거? 아파트 주는 거.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집은 줄 수 있다. 그게 입체환지. 자, 그러면서 다만 토지 건축물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체크합시다.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너는 입체환지 신청하지 마.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는 거. 그게 박스입니다. 1번 입체환지 신청한 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체크합시다.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체환지 신청자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이렇게 지금 A가 땅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B는 땅하고 이렇게 건물 가지고 있다. 입체환지 신청하는데 자, 입체환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24평, 32평, 48평. 그럼 이쪽 라인 최고 작은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 가격이 가장 작은 게 분양가가 얼마냐? 2억이다.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가액이나 B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거액 가격이 2억에 70% 얼마입니까? 27에 14. 둘 다 1억 4천 이하면 니들은 신청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 공급가에 얼마요? 100분의 70 이하면 문제 나봤자 앞에 말이 함정이 아니고 100분의 70이요? 100분의 50이요? 100분의 70.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2번 일호에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권리에 관계없이 입체환지. 얘가 지금 건물 가지고 이 건물이 뭐다? 공장이나 상가면은 공장이나 상가면 금액 따지는데 자 C는 여기에 뭐 가지고 있다? 주택 가지고 있다. 이거 다 해가지고 얼마짜리다? 1억짜리다. 그래도 얘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 2번 입체환지를 입체환지하려면 이 토지 소유자 건물에서 신청해야 돼. 신청을 하게 되면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신청하라. 2번 통지 공고하는데 통지 공고. 3번 신청기간 입체환지 신청기간은 체크합시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기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법원에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 다음 주는 뭐 도정법, 오늘은 환지계, 다음 주는 분양계.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다음 주 또 한다는 얘기요.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단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걸 배우는 게요. 분양계획을 만들 때는 분양신청 받아요.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는 그러고 배우면 이번 주는 도시개발 사업이죠. 분양계획이 아니고 환지계. 입주한지 신청해라. 언제까지 하냐? 입주한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환지계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어쩌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4번, 5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참고가 되게 많은데 저 밑에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입체 환지에 따른 무슨 공급? 주택 공급. 입체 환지를 상가로 할 거냐, 아파트 주택을 할 거냐. 지금은 주택 한다며, 주택. 자, 주택 1번 통과, 2번 1주택 공급, 2번 잡아요.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환지 계획 내용 다음 기준 따른다. 이 경우 필요가 없고, 자, 반가로 1번 1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면 1주택 공급할 것.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하면 1주택만 공급할 것. 혼자서 토지나 주택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하나 준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나 가져서 하나 준다. 1주택 공급. 2번 1주택 공급의 예입니다.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체크합시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조회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1번 과밀 억저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과밀팍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자대지 말고 대충 꺼야 대충.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3번 공공사업 시행자. 그래서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팍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 환지로 주택을 줄 수 있나? 또 여기 봐요. 자, A가 땅 가지고 있다. 과연 A한테 아파트를 줄 수 있냐? B는 땅하고 B는 뭐 가지고 있다? 공장 가지고 있다. 또는 상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B한테 지금 주택을, 아파트를 줄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 4번 시작합니다.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합시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있답니다. 1번 토지 면적이 장과인 정하는 규모 이상. 2번 정전 토지 총 권리 가액이 입체한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가장 작은 규모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또 해야 되겠네. 자, 여기다 입체한지 하는데 아파트, 자, 가장 작은 거 이거 몇 평? 24평, 32평, 48평 이러고 있으면 24평짜리 가장 작네. 분양가 얼마라고? 2억이라고. 첫 번째. 자, 얘한테 아파트 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첫 번째 토지 면적이죠. 토지 면적이 장과인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아파트 주고, 두 번째 토지 권리가액이, 토지 건물 권리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2억 이상이면 아파트 줄 수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 환지로서 주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쩔 때요? 토지 면적이 장과인 정하는 면적 이상이든가 토지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 가장 작은 평수 분양가 이상이면 그 밑에 일반 분양 등 그런 거 스스로 읽어보시고, 입체한지 처음부터 다시 빨리 처음부터 다시. 자, 입체한지입니다. 1번 입체한지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뭐 받아서? 신청받아서. 두 번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외할 수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애는 가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체한지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 하되 환지계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원칙은 하나 준다. 원칙은 하나 주는데 예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과밀박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으로 입체한지 할 수 있냐? 있다. 토지 면적이 자원과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니까 토지 총 건립가격이 입체한지 대생 공동일 가장 작은 규모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그 정도는 잡아놔야 답 나올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답 걸리겠죠. 그 정도는 잡아줘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346페이지 미음, 비읍 6월 달에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간보율은 6월 달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기까지 안 했는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6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고 가가지고 지금 하지 말고 348페이지 4번 채비지 보류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자, 기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자르고 채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르고 공공시설 용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자고로 남겨놓은 땅은 전부 다 뭐다? 보류지. 그중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다. 그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주택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마지막에 주택법 배우고 니은 설명해야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 못하니까 통과. 옆에 3, 4, 9 통과 X 볼 필요가 없어요. 350페이지 3번 중요. 환지계 인가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중요입니다. 중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체크합시다.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내용 변경할 때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변경 인가받는다. 다만 경미한 변경 그래야지 않는다. 경미는 5월부터 한다. 5월부터. 경미는 5월부터. 2번 통지 공람 안 중요. 그러면 결론은 1번이 중요한데 1번 뭐가 중요합니까? 환지계획은 모든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인가는 누구만 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왜요? 인가권자가 행정청 중에서 최고 말단이니까. 그런 생각해야 돼요. 인가권자가 최고 쫄병 아닙니까? 특도시군구. 모든 시행자는 반드시 작성하되 인가는 비행정청만 받는다. 왜? 인가권자가 특도시군구니까. 그 생각하고 나머지 지금 볼만큼 중요하지 않고 거기까지 하게 되면 환지계 인가 봤어요. 환지계 인가 봤는데 환지계 인가에서 자 생각해봐요. 첫 번째 환지계획은 환지 처분할 걸 미리 정하는 계획인데 환지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설계, 땅 준다, 안 준다, 자기 몫은 아파트 준다, 이런 게 환지계획이요.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안 준다, 필지별 건립을 청사한다 토지 명세, 자기 몫은 채비지 보리 명세, 아파트 준다, 입주한지. 그런 게 환지계 내용이고, 두 번째 환지계를 작성할 때 작성 기준 묻게 되면 원칙은 무슨 면 무슨 리, 위지면 터수리 환, 정존 토지 환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 정한다. 원칙 적응한지. 예외해가지고 예외는 종류가 많죠. 뭐 할 수도 있고 정한지 감한지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부지정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정한지 감한지 하고 부지정은 면적이 작으면 시행자가 직접 부지정할 수 있고 또 뭐 받아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부지정할 수 있고, 동의 받을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만 받지 말고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거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입체환지 생각. 입체환지 아까 했던 거 쫙 정리해야 돼요. 입체환지 첫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는다. 두 번째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든 제외시키지 마라. 주택은 원칙은 하나 주는데 하나 둘 셋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과밀박
토지법격 토지소유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운동,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냐? 있다. 토지 면적이 자원가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나 권리가액이 공동인대 가장 작은 분양가 이상이면 줄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생각하고 남겨놓은 건 전부 다 뭔데? 보류지. 그 중에서 일부가 뭐다? 채비지다. 비용 충당 목적 남긴 게 채비지.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세 번째 환지객 인간의 인가. 환지객은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되 인가는 누가 해준다? 인가는 특도 시 군이니까 이게 좀 중요하죠. 도시개발법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조합설립 인가 누가요? 도시개발 조합설립 인가는 누가 합니까? 누구? 지정권자. 개발법 누구 그 의심하지 마니까 지정권자. 토지상한 채권 발행 승인은 누구? 지정권자. 원연지 공급 승인은 누구? 실시계 인가는 누구? 지정권자. 얘는 지정권자가 아니라니까. 환지계 인가권자는 특도 시군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인가는 누구만 받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 받고. 근데 거기까지 했어요. 환지계까지.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우리 노트 보면은 노트 38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39페이지인가? 39페이지 보면 자, 이 토지 소유자가 A고 임차권자가 B고 소유자 C고 임차권자 D고 소유자 E고 시행자가 자, 공사하면서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공사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줄게요. 이게 예정지요.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줄게요. 이게 예정지요. 끝난 다음에 여기를 줄게요. 이게 예정지. 이렇게 예정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한 게 예정지인데 예정지를 정하면 예정지 위치가 어디다. 면적은 얼마다. 예정지 지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가 5월 1일이다.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통보 한 명 한 명 알려준 거. 한 명 한 명 알려주면 자 CD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뭐라 하냐.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종전 토지라 그러고 끝난 다음에 이 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정지다. 효력 발생이 언제다? 5월 1일 해놨으니까 5월 1일날 효력 발생한다. 우리 법에서 뭐라 했냐 그러면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부터 법에서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금지하래. 이제 그만 써라. 그 대신 법에서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정전 토지라는 사유권이 이렇게 예정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CD는 이게 무슨 토지? 정전 토지. 정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정전 토지에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 방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B가 와서 썼을 때 방해 거부하지 말고 참아라. 너는 예정지 가라. 그래서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한다? 수인 의무가 발생하고 왔습니다. 가야죠.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5월 1일 날. 효력 발생 시 5월 1일 날 왔습니다. 5월 5일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월 5일이요. 무슨 날이요? 집에 애들 아무도 없습니까? 응? 무슨 날이요? 어린이날. 뭐 만들어야죠? 뭘 준비해야 돼요? 선물. 여기 어린이 아무도 없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린이 없나요? 선자 선녀? 저희 어린이 없다고 우리는 선물도 필요가 없어요. 5월 8일 날 무슨 날이요? 어버이날. 자, 뭐를 가장 좋아하게요? 현금, 대원금. 부모님도 안 계세요? 자, 15일입니다. 저 살아있어 이러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물해야지. 선물은 그래도 사람이 할 거는 해야 되니까 선물해야 되는데 얘는 가진 게 땅밖에 없어. 땅밖에. 현짜리 땅을 팔아야 되겠어요. 당장 돈 필요한데 땅 판다.
처분한다. 처분한다. 그랬을 때 정전토지 처분하냐? 예정지 처분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뭐라 하겠는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처분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권은 정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정지 가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용수익 처분을 더해서 뭐라 한다?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에 변함이 있다 없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사용수익권만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까지 넘어간다. 이 처분권 넘어가면 그것은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환지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 지금 처분은 아니고 예정지라니까. 예정지 지하면 정전토지랑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넘어가되 뭐는 그대로 남아있다? 처분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첫 번째 이런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 자, 시행자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시행자 공사하는데, 공사 비용이 100원 들어가 수익이 900원 나요. 공사 기간은 몇 년이요? 10년. 얼마 들고 시작해요? 20원. 2년 되면 돈 멈추는 거예요. 얘는 10년 동안 100원을 넣어야 10년 뒤에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900원인데 900원이 나중에 뭐로 오냐? 내 몫은 뭐다? 내 몫은 채비자입니까? 채비지. 언제 팔 수 있다? 10년 뒤에. 그럼 얘가 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공사 멈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자, 이 토지는 채비지다. 무슨 얘기예요? 시행자가 채비다. 내 거다라고 미리 찜하는 게 찜.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정해내면, 아, 끝난 다음에 이거 채비지 쓸 겁니다. 예정 정하면 시행자도 남들도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들은 예정지 가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처분할 수 있다. 뭐가 된다? 처분이 된다. 굳이 10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미리미리 처분된다. 현금 흐름이 원활해진다. 사업성이 빨라진다. 뭐하고 똑같은 게 아까? 선수금하고 똑같은 제도. 이렇게 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예정지인데 1번 의 스스로 읽어보고 2번 그 밑에 박스 보지 말고 큰 2번 예정지 지정 절차 1번 자 시행자는 시작합니다. 이제 양가리 2번 1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토지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지금 352페이지 봐요. 352페이지 맨 밑에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토지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 그랬죠? 영위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토지에 누구만 있으면 소유자만 있으면 소유자만 딸랑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토지에는 소유자도 있다. 그리고 임차권자도 있으면 소유자만 정하지 말고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안중요. 양가로 3번 중요. 1번 더 중요. 예정지 사용수익권 등 이정 위에다 써요. 처분권 전속. 따라서 소유권 변함없음. 사용수익권 이전하나 처분권은 전속한다. 소유권에 변함이 없다. 자,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아까 5월 1일부터 환지 처분 권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서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는 사용수익이에요. 사용수익. 정전토지에서 사용수익 하듯이 똑같이 예정지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으며 정전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요. 이제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써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 시행자는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체크합시다. 토지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체크요.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언제 가라고요? 5월 1일, 5월 1일, 5월 1일, 5월 1일. 갔는데 여기에 지금 2가 씀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시행자가 적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이한테 너는 5월 20일 날 와라 라고 사용수의 시작을 이렇게 별도 따로 정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있다. 그 다음 2번 한지 예정지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지에 자 정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행사 방해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3번 중요 채비 용도로 예정 지정되면 사용 수익은 기본이고 문제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들은 예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행자만큼은 채비 용도 예정 지으면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영유권자 보호조치 4번 여기 보시고 자 토지 소유자 A 영유권자 B 자 지금 B가 이 땅을 빌렸습니다. 보증금 얼마냐 보증금 5억에 보증금 5억에 월세 10만원에 계약기간은 10년 조건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이 토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열심히 쓰고 있는데 시행자가 토지를 발급한다고 예정지를 딱 지면서 예정지 가서 봤더니 이게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됐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A가 B한테 야 100인데 월세 10만원이니까 네 생각해봐라. 150이면 얼마를 받아야지 15만원 받아야지. 치료 증액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어유 150이 아니네 70이네 70 그러면 내가 100 쓸 때 10만원이니까 3만원 깎아야지. 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사정 변경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증감 청구권은 얘가 형성권이 형성권 일방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자 5만원 올려줘야 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3만원 깎자 순간 깎아줘야 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를 어떻게 면할 거냐 그 의무를 어떻게 면합니까 하면 5만원 올리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하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깎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5만원 올리자 B가 뭐래요? 나 네 땅 안 써요. 네 땅 안 써. 내 권리 포기한 되겠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어쩐다?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땅 안 써. 돈 못 올리게 된 얘기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계약 해지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자, 왜 내가 네 땅 쓰느냐? 나는 면적 얼마가 필요하니까 100이 필요하니까 쓴다. 가서 봤더니 얼마밖에 안 된다? 70밖에 안 된다. 목적 달성해야 된다.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 달성 없다. 바로 뭐 한다? 계약 해지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약 했으면 당연히 뭐 달라고 보증금 빼달라고 금전만한 청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누구한테? A한테. A는 돈 싸놓고 산다 없다? 싸놓고 산다. A는 돌려주면 그만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한테도 해야 된다? 시행자에게 금전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한테 주고 A한테 구속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A한테 야 네 대신 내가 줬으니까 줘야 되는 줘야 되는데 얘는 또 배짱 있는 애죠. 못 줘. 그때는 어쩐다? 들고 가면 된다. 뭐 한다? 강제징수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만 하냐? 60일 내에만 할 수 있다. 이게 거기 나오는 영유권자 보조치 기업 임대료 중에 증감 청구입니다. 시작합니다. A 임차 미리 말하지만 얘는 아주 중요한 아니요. 줄 끄세요. 딱 세 군데만 끌 거예요. 자 A 설명 다 했으니까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 이용이 정지인 방해받아 정전의 임대료 치료 사용이 불안되면 당사자는 계약적인 불구하고 체크합시다. 장래에 대해서 치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장래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B 잡읍시다.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이 지나면 치료 증감 청구 이거 안 됩니다. 60일이 넘어가면 상호간에 인정한 걸로 봐요. 니은의 A 예정지 지정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다소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B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다는 그로 인한 손실 보상권을 시행자 청구할 수 있다. 자 B 체크합시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거 알아놔야 되고 손실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물 소유자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C 안중요, D 똑같습니다. 60일이 넘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번, 6번은 안중요, 안중요. 7번도 안중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통과. 356페이지 잔뜩 썼지만 안중요 통과. 357페이지 5번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자 환지 예정지가 끝나고 이제 환지처분과의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땅끼리 바꿔주고 차이 나는 거 돈으로 정산하는 게 이제 환지처분이요. 그럼 환지처분은 자 환지 방식으로 했으면 먼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시작했겠네요. 자,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빨리빨리 와서 이제 서류를 보여줘. 서류를 보여주니까 서류 와서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의견 제출하세요. 이해관계 보고 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데 끝난 다음에 이러고 끝났네. 뭐가 안 맞았네. 다시 해야지. 정리 다시 해야지. 필요한 조치 취하고 더 이상 말이 없으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준공검사는 누가 해줘요?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았으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환지 처분해야 돼요. 환지 처분했으면 했다라고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럼 환지 처분 공고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는가? 환지 등기해주고 그리고 청산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지 처분 얘기하고 있는데 환지 처분에서는 첫 번째 언제 할 거냐 시기,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하냐, 세 번째 환지 처분 효과. 환지 처분 효과 그러면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 효과. 권리가 변동합니다. 환지 처분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하는데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하는 권리가 있고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대로 환지 부지정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대로 소멸하는데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세 개 필지. 이 토지 소유자 A다. 임차권자 B다. 여기 토지 소유자 C다. 소유자 D다. 임차권자 E가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시행자가 땅 준다. 어디 땅 주냐? 여길 준다. 이게 뭐다? 환지. 얘도 여기 준다. 이게 환지. 얘는 처음부터 땅 안 주기로 했어요. 환지 부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권리가 이전된 거예요. 이 권리가 이전되고 이 권리는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권리가 이전되고 얘는 이전, 얘는 소멸되는 거예요. 시기가 언젠가 이제 이거를 따지는 게 우리 시험 문제요. 그러면 이제 357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환지처분 1번, 2번 안중요, 3번 환지처분 절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답은 안 돼요. 지문 5개 채우러 나올 수는 있어요.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토지발사하면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공부에 공부하고 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여준다. 공사 끝났다. 공사를 공고하고 서류 열람. 2번. 토지구역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는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했으며 의견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 실시 계획 내용에 맞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하고 3번.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의견 제출했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했으면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하든가 도시보사 공사 끝내야 된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함정 없어요. 죽지 마요. 4번 환지처분. 얘는 좀 잡아야 돼요. 환지처분. 준공검사 받고 며칠 한다? 60일. 그건 잡아줘야 되고 환지처분 시기가 낫죠. 시기. 환지처분 시기. 준공검사 받고 며칠 한다? 60일 내에 하는데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하면 그 신경 써야 돼요. 지정권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안 받아요.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환지 처분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어쩌고 알리고 한 명 하면 알리기 뭔다? 통지.
알리고 뭐 한다? 공고한다. 언제 공고했다? 9월 5일 날 공고했다 합시다. 알리고 뭐 한다? 공고한다. 이 공고를 보고 뭘 한다?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한다. 공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효과가 생기는가? 자, 그 다음 4번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처분 효과 그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1번 환지를 정전토지로 본다. 환지를 정전토지로 본다. 환지기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을 체크합시다. 다음 날 정전토지로 본다. 자, 원칙 기억해가지고 원칙. 정전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정전토지 위에 임차권 등가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새로운 환지 위에 이전이 된다. 무슨 얘기냐? 이 권리가 다음 날 일이 간다. 다음 날 일이 간다니. 권리가 이전되는 시기가 환지 처분 공고일에 언제라고? 다음 날이라고. 9월 6일이랄게. 9월 6일 다음 날이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 그 다음 니은 입치한지 처분 효과인데 입치한지도 포인트는 다음 날. 입치한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체크합시다. 다음 날에 환지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일부와 건물에 있는 토지 공유점 취득한다. 이 경우 정전토지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체크합시다. 다음 날에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에 있는 걸 본다. 무슨 얘기냐? A가 이러고 땅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줬다? 입찰한지 아파트를 줬다. 그러면 간단하게 A 관리가 건축물의 일부 또 어디 대지 공유 지분으로 간다. 언제요? 다음 날. A가 돈이 필요가지고 B한테 저당 설정하고 B가 뭐 가지고 있다? 저당권 가지고 있다. B 저당권도 그대로 간다.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언제? 다음 날. 저당권은 정전토지에 남아있어야 돼요? 환지를 이전해야 돼요? 당연히 이전하는 거예요. 언제? 다음 날. 그 다음 자, 디귿 중요. 채비지, 보르지, 초유권 중요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 보르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가 아까 뭐라 배웠어요? 시행자, 채비지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 보르지 소유권은 아까 보르지가 뭐였어요? 공공시설, 도로부지, 공원용지, 주차용지. 근데 이게 도로용지인지 주차장인지 공원용지인지 뭘 봐야 알아요? 환지계획을 보면 알아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에. 채비지는 시행자, 보르지는 환지에 정한 자가 각각 언제 취득한다?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라고요? 다음 날. 봐봐요. 자, A가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왜 공고 다음 날 취득할까요? 왜 공고일 다음 날 취득을 할까요? 이러고 물으면 거제에 있는 애는 생각 않고 그냥 말한다니까. 처음 배운 애가. 걔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걔는? 뭐라고요? 시행령이 있습니까? 그 지금 시행령인가요? 걔 같으면 뭐라고 하냐? 걔 같으면 법에 있잖아요. 법에 이러고 말할 건데. 무슨 얘기냐? 소유권 취득한다. 땅이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요? 등기한 때. 라고 어디에 나왔어요? 186조. 186조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얘는 등기한 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몇 조로 가서 얘는 187조 뭡니까? 법률규정. 그러니까 왜 다음 날입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법에 정했죠. 법에.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공고일 다음 날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해해야 돼?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지. 암기. 무슨 소리 이해하냐고. 법에서 다음 날, 그러니까 따라서 다음 날 그러는 거예요. 법에서 공고 5일 후 그러면 따라서 5일 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다음 날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날에 이러고 알고. 그걸 알아야 디귿 다시 채비지 보리 소유권 해가지고 채비지가 누구라고요? 시행자.
보르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환지 예정지가 채비 용도로 지정될 때는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 줄 거고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여봐요. 채비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미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팔았다. 누구한테 팔았다? 갑에게 팔았다. 갑은 어쨌다? 샀다. 어쨌다? 샀다. 그래서 어쩌라고? 매입하니까 매매 뭐예요? 계약. 뭐라고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언제요? 등기한 때. 얘는 유일하게 뭐라고요? 등기한 때. 매입 그 말 딱 보면서 아 이거 뭐야? 계약이네. 법률행위네. 뭐네? 등기한 때. 기억해야죠. 공법에서 등기한 때 취득한 얘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청산금 확정과 징수인데 청산금 산정 기준 1번 통과 2번 결정 시기. 여기 봐요. 지금 자 A가 받아야 될 땅 지분으로 따지면 얘가 5억짜리인데 자 환지는 6억짜리 받습니다. 얘 지분이 5억인데 6억짜리 받은 거예요. 청산금 얼마 생겨요? 1억. 1억은 언제 계산할까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산할까요?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할까요? 환지 처분할 때. 지금 이런 얘기요. 청산금 결정 시기, 청산금 결정은 금액 계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다만 동의한 환지 부정, 과소득 환지 부정이면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이런 애를 있죠? 이런 애를 갖다가 자 이쪽에 탑시다.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다. 임차권자 누구냐? 을이다. 땅 줄까? 주지마. 얘들은 환지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지 부지정. 자 공사기간 10년 기다리지 말고 그만 쓰고 나가라. 사용수익 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장 가가 아니고 얼마 이상 기간 주고 30 이상 기간 주고 그만 쓰고 나가. 돈은 10년 뒤에 받으러 와.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미리 뭐 해야 된다? 청산. 자 돈 들고 가라. 청산금 얼마냐? 5억이다. 5억은 언제 계산한다? 이 얘기요. 언제 계산한다? 언제요? 줄 때지. 환지 부지정 토지는 미리 청산할 수 있고 얼마 준다고? 5억 준다고. 언제 계산한다고? 줄 때. B번 다시 봐요. 청산금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다만 동의한 환지 부지정 과소득 환지 부정이면 청산금을 교부할 때가 줄 때 아닙니까?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 확정 언제 확정돼요? 다음 날. 여기 봐요. A는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A 권리가 여기에 있으면 1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A 권리가 1이 가야만 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 갑니까? 다음 날. 그래서 확정은 언제? 다음 날. D번 청산금 징수 교부 시기 시행되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주급의 후가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후 그랬으니까 다음 날에 확정된 청산금을 주고받고 한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이라 청산할 수 있다. 아까 저기죠. 갑을 환지 부지정 토지는 30 이상 기간 주고 미리 보낸다. 미리 돈 줄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2번 청산금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있다 없다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행자가 국가면 바로 국세, 시행자가 지자체면 지방세 체납자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는데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직접 못하니까 누구한테 부탁? 특도시군구 받아주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몇 프로 준다? 4%. 앞에 있던 거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예외입니다. 예외 정전토지의 전속 소멸에서 기여 중요합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않는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지금 얘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D하고 E 권리는 환지 정하지 않았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 시기가 언제냐? 소멸 시기가 C가 언제 넘어온다? C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넘어온다. 왜 다음 날 넘어온다? 법에서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다음 날 기다렸다가 없어진다.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없어진다. 먼저 없어져야 돼. 먼저. 그래서 소멸되는 시기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즉 9월 5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끝나는 때 소멸한다. 왜 소멸이 먼저 돼야 돼요? 방 빼야 이사 간다. 소멸이 얘가 이사 가려면 얘가 지금 차지하게 있으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 빼야 이사 간다. 그것은 2월 달에 하는 얘기고 지금은 4월이에요. 4월. 자, 왜 소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방 빼지 말라고. 방 그만 빼라고. 에? 법에서 정했다 그러지 말고. 에? 네. 매치 무슨 얘기요? 소유권이 같아지자 두 명이 같이. 그걸 좀 좋게 표현하면. 몇 개밖에 없다? 그렇지. 일물 일건주에 반한다는 얘기요. 얘가 먼저 가버리면 순간 소유권이 2개 생긴다는 얘기요. 일물 일건주 때문에 얘가 가기 전에 미리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요. 방 뺀다 그러지 말고 일물 일건주 그리 얘기해야지. 그래서 기억했고 니은 디귿은 안 중요하니까 유효할 때 얘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기억만 잘 잡고 소멸이 빠르다.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러면 다음 날 이전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362페이지 6번 사후 조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봐봐요. 지금 얘 소유권이 어디로 갔어요? 일이 갔죠. 임차권도 갔죠. 갔는데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갔어요? 9월 6일 날 갔는데 등기는 안 됐어요. 등기는 어찌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등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어디에 알려야 돼요? 등기소에 알려. 등기관이 알아서 한 명 한 명 했죠. 이랬을 때 등기소에 통지하는데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 통지하냐 이걸 물어봐요. 며칠 줍니까? 14일. 날짜 잡고 2번 다른 등기자입니다.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 9월 5일부터 등기소가 등기하겠죠. 언제까지 등기 다 했다? 9월 20일까지 등기 다 했다. 이 중간 사이에 다른 등기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중간 등기는 안 해줍니다. 단 등기 신청인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등기 원인이 9월 4일날 발생했는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발생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을 하면 그런 등기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양가라 2번 6월달 감가부상금 6월달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런 것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364페이지 4번 영유권자 보호조치. 영유권자 보호조치 여기 보세요. 지금 A, B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정전토지. 이게 뭡니까? 환지. 정전토지 면적이 얼마요? 100제곱미터. 환지 면적이 얼마요? 150제곱미터. 얼마라고요? 70제곱미터. 얼리자, 깎자.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아까 했던 말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움직였으면 여기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서 안 움직였으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두 번 한다고요? 아니 이거 법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움직였으면 다 움직였으니까 저기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 움직였으면 저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가 문제네. 여기서 움직였으면 제가 안 한다니까. 얘가 뭐기 때문에?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예정지가 필수가 아니고 예정지는 필요함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 안 했으면 환지 처분 가서 움직인다. 예정지 지정했으면 미리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완전 똑같아요. 내용은 완전 똑같으면 아까 3개 했죠.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며칠이 지나면 안 된다? 60이 지나면 안 된다. 세 개만 딱 잡고 365 비용 부담은 X 그런 거 안 합니다. 66X, 67X, 68X, 69입니다. 69. 자, 8번입니다. 도시 개발 채권 어쩌다 한번 납니다. 자, 발행권자 무슨 채권이요? 도시개발 채권. 무슨 법에 있어요? 도시개발법. 엉뚱하게 이런 게 주택법 가서 나오니까 속지 말고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발행자가 누굽니까? 지자체장. 그 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발행 방법은 등록 또는 무기명이네. 읽어봅시다. 채권은 공사체 등록법 규정에 한 등록기관의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이네.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 시도가 발행하니까 당연히 시도 조례를 정할 것이고 이자는 모든 채권의 이자는 항상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시도가 발행하니까 시도가 정하고 누구 승인 받는다? 이거 채권 발행계를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없네. 이 채권 발행계를 작성해서 승인 받는데 누구 승인 받는가 그 맞춤은 보내줄게요. 예? 뭐라고요? 예? 행정안전부요, 안전행정부요. 얼마나 명칭을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옛날에는 행안부 해가지고 안전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바뀌었죠. 뭐라고? 안행부라고 웃겼잖아요. 안전행정부. 그리고 세월호 사건 터졌죠. 안전이 우선이라면 우선하면 뭐하냐 사건 터졌는데 명칭을 바뀌었죠. 뭐라고? 예. 행자부지. 지금은 뭐라고? 행자부 정확한 명칭 뭐예요? 행정자치부. 네, 행정자치부. 오, 많이 아네요. 지금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가 다 지금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누가 발행해요? 이것은 누가 하니까? 시도가 하니까. 채권 이것은 국토관리 측면이다면 국장이지만 이거는 금정. 이쪽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발행하니까 누가 한다고? 행정조직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상한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 밑에 양가를 3번 봐요. 채권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개가 3번 나왔어요. 상하인 계산서 원금 5년, 이자 2년. 그 신경 쓰고 원금 5년, 이자 2년. 넘어갑니다. 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채권 매입은 나중에. 근데 아까 우리가 청산금 소멸시기 했나요? 그거 안 한 것 같은데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 소멸시효 찾아봐. 어디 있는가? 아, 있네. 360페이지 있었는데 그 건너뛰었네. 그 360페이지 중간 보게 되면 시청산금 공탁 있죠? 그 빠뜨렸네.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명사로 청산금 받을 수 없거나 받기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없다니까 공탁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H가 중요한데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 안 했어요? 했어요? 자, 했다고 하니까 물어봅시다. 안가 모른가? 했다 하니까. 자, 몇 년이라고요? 5년. 언제부터 5년이요? 다음 날부터. 네, 다음 날로부터 5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 5년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그 말이 나오면 다음 날부터 5년. 거기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371페이지부터 끝까지는 X예요. X. 더 봐봤자 의미가 없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400 이제 도정법 가야죠. 도정법. 여유 있을 때 좀 더 하고 갑시다. 자, 이제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가면 도정법입니다. 자,
도정법입니다. 맨 밑에 2번 뭡니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오늘 보니까 오늘 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다들? 아니에요? 아니요, 쌩쌩해 얼굴이. 자, 400 그러면 411페이지 숙제 내조 끝냅시다. 411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6개. 암기해 와야죠. 다음 주에는 정비사업 종류 명칭 안다는 전제에서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초보가 아니야, 초보가. 지금 우리는 수준이 중급 수준이에요, 중급 수준. 응? 5, 6월 가면 고급 수준 들어가. 지금 우리는 중급 수준 하니까. 초보처럼 이제 뭐 정비사업의 종류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암기하고 다음 주 도정법 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